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통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키의 리라화를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리라화는 작년간 세계 최악의 통화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만 해도 한 달러에 무려 31리라까지 폭락했죠. 터키의 국력이 급락했다는 상징으로까지 취급받던 바로 그 통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엔화가 리라화보다 더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잠깐, 뭐라고? 일본이? 엔화가? 네, 정말 믿기 힘들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 중 하나로 여겨져 온 일본의 엔화. 그 엔화가 터키의 리라화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다니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 국제금융체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미국의 명문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분석 결과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언론까지 이 부끄러운 현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본의 엔화를 이 지경으로까지 추락시켰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실질 실효 환율의 진짜 의미.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근데 환율만 봐도 엔화가 리라화보다 훨씬 강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단순 명목 환율만 보면요. 현재 명목 환율을 보면 1달러는 약 100엔 정도이고 리라화는 약 35리라 정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리라화가 훨씬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 숫자 자체는 그 통화의 진정한 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화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까요? 바로 실질 실효 환율일 이펙티브 익스체인지 레이트 RER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건 단순한 환율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 무역 구조, 국제 경쟁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떤 나라의 통화는 환율상 강해 보이지만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수출은 떨어지고 해외에서 그 나라 상품을 덜 사려고 한다면 그 통화의 실제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실질 실효 환율은 바로 이런 진정한 가치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실질 실효 환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화가 리라화보다도 더 약해졌다는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 실제로 이 분석 결과가 나온 후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주류 언론들이 앞다퉈 일본의 엔화 실질 기준으로 약세로 전환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도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 실효 환율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통화의 진정한 체력을 판단하는 국제표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더 이상 떠도는 소문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일본 경제의 악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범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막대한 공공부채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일본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60%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이 엄청난 부채 때문에 일본이 처한 상황은 정말 답답합니다. 통화를 방어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경제 원칙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국 통화의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엔화를 더 많이 사가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덜 올라가면 그 통화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엄청난 빚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일본이 금리를 지금처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이자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냥 숫자로만 봐도 무섭습니다. 일본이 매년 국채 이자로 지불하는 비용이 국방비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30년간 거의 0%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을 낳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자들이 엔화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사갑니다. 그러면 엔화가 약해집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실효 환율이 악화됩니다. 결국 일본의 통화는 더욱 약해지는 것이죠. 일본의 언론들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이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심지어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금리를 올린다면 국채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더욱 급상승하고 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통화를 방어할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현재 국제 정세는 일본에게 정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리고 각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류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 결과가 뭘까요? 원유 가격 상승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거의 모든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핵발전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수입액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정말 힘겹게 무역 수지를 개선해왔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당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폭증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무역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유류 가격이 다시 치솟는다면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연간 무역 적자가 다시 5조 엔 약 47조 원 규모로 폭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일본이 더욱 엔화를 팔아야 합니다. 수입액을 결제하기 위해 엔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엔화는 더욱 약해집니다. 둘째,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본이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지만 만약 계속해서 거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면 언젠가는 외환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추락시킵니다. 일본이 지금 외환 보유를 빠르게 줄이고 있네 하는 신호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심지어 엔화도 팝니다. 그러면 엔화는 더욱더 추락합니다. 엔화가 추락하면 수입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가 또 증가합니다. 이것이 악의 악순환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 악순환의 입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 일본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만약 일본의 통화 위기가 심화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일본 경제 위기 신호가 울린다면 그에 따른 연쇄 반응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본의 선택. 결국 일본이 처한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과거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구조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라와도 못 이기는 엔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일본의 정책 이반자들은 이제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감한 구조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에 집착할 것인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질서는 이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